네, 기운을 차리려고 먹는다는 에너지바. 그런데 여기에서 벌레가 나온다. 소름이 끼치죠? 그런데요,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이 한 18살 남학생이 또 네. 지친 이 몸을 또 에너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네. 말 그대로 이름 그대로 에너지바를 먹으려고 포장지를 뜯는데 아, 에너지가 오히려 빠집니다. 아이고. 바로 이 에너지바인데요. 어허. 자세히 보시면 벌레들이 꿈틀거리고 뭐 있습니다. 움직이네요, 네네. 이게 지금 이 과자 이름이 꿈틀이가 아니라 아. 에너지바인데 아. 벌레들이 오히려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한두 마리가 아니라 네. 또 이 영상을 자세히 보니까 벌레가 이 에너지바 곳곳에서 네. 여러 마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저게 포장지를 뜯자마자 이제 화들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포장지를 뜯었을 때 네. 이 에너지바에서도 벌레가 보였지만 네. 지금 그 은색 지금 포장지 냅이 있죠. 네네. 거기에서도 지금 벌레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아, 지금 이 아마 화들짝 놀라서 저 에너지바를 먹으려고 했던 이 학생과 또 그 가족들이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진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진은 이제 그 에너지바에서 네. 그 벌레가 있는 부분만 밝게 영상 처리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그라미가 네. 6개가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최소 6마리가 있고 네. 이게 표면에 보이는 부분만 지금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네. 이 내부 이 에너지바를 잘랐을 때 그 내부에는 도대체 몇 마리가 있었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언뜻 보면 앞서는 움직이는 벌레였지만 네. 언뜻 보면 죽어있는 뭐 애벌레 수준의 그런 벌레도 보여요, 지금. 지금 공개된 영상에서는 네. 애벌레 2마리가 꿈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그 주변에는 뭐 이 벌레 껍데기, 껍질도 보이고요. 네. 또 죽어있는 또 다른 색의 벌레, 여러 모습을 갖춘 벌레들이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벌레가요. 화랑공나방이라는 벌레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화랑공나방입니다. 화랑곡나방. 공나방. 그러니까 화랑곡나방. 네. 공류나 뭐 견과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충인데요. 아, 저 이거 저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 그 에너지바가 사실 공류나 견과류로 많이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바로 이 화랑공나방이 발견이 된 건데 야. 흔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아시는 네. 그 쌀벌레 있지 않습니까? 아, 네네. 바로 그 쌀벌레입니다. 네. 저게 그냥 사진으로만 저렇게 되는데 네.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됩니다. 보통 그렇죠.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저게? 보통 이 유충 같은 경우에는 네. 손톱 크기 한 반만한데 네. 이게 이제 성충이 되면 뭐 거의 손가락 한 마디까지 커지는 아하. 경우도 있습니다. 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크기도 화랑공나방이 있다고 하는 다 자라면요. 네. 세상에 보기만 해도 흉측합니다. 그런데 저게 에너지바를 먹으려고 포장지를 뜯었는데 저런 게 움직인다면 얼마나 이 소비자 입장에선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이 에너지바를 먹으려고 했던 그 김군, 18살 김군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렸다는데 이 제보자 김군의 어머님의 얘기를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시크한 냄새가 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갑자기 거기서 무슨 애벌레하고 까만 쌀벌레하고 막 꿈틀거리고 나오더라는 거야. 그 불러서 가서 보니까는 벌레가 그냥 2마리가 막 동시에 막 기어나오더라고. 근데 나 같으면 먹었어.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 막내가 그나마 이 코 식감이 민감한, 그리고 그걸 매일같이 먹는 애거든, 거의. 먹을 뻔 했죠, 둘 다. 설명이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견과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생겼다라는 말도 처음에는 하면서 그 뭐 봉지 그 맨 위에 저희도 처음 들었어요. 바늘 구멍만 한 게 있더라고. 그 바늘 구멍만 한 거에 밖에서 외부에서 뭐가 들어가서 벌레가 들어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보니까 바늘 구멍은 있더라고요. 네, 지금 해당 제품은요, 이 어머님의 얘기에도 나옵니다만 해당 제품은 유명 제과업체죠. 오리온 제품입니다. 오리온 제품에서 나온 에너지바인데 지금 이 오리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오리온 측의 입장도 반영을 해드린다는 차원에서 입장을 전달해 드리면서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홍수민 아나운서. 네. 화랑곡나방이란 이 벌레가 대체 어떤 습성이 있길래 저게 저 제품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 꽤 커 보이는 벌레가 그렇죠, 네네. 봉지 안에 들어갔나 이걸 네.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이 화랑곡나방, 이 쌀벌레의 특징은 네. 강한 턱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까지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실제로 뭐 네. 비닐이나 포장지를 뚫고 이 벌레가 들어가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요, 비닐 포장지는 물론이고, 지금 에너지바 같은 비닐 포장지는 물론이고요. 여러분 보세요. 컵라면 용기. 컵라면 용기 같은 플라스틱도 뚫고 들어가서 산란,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지금 네. 화랑곡나방이 그 정도로 강력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벌레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 박 교수님. 네. 앞서 이 어머님도 말씀하셨지만 나 같으면 이거 먹었어요.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서 먹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데 이게 정말 하마터면 진짜 이 소비자 입에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네, 정말 이제 큰일 날 뻔한 거죠. 네. 사실 그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먹는 음식에 이런 애벌레가 있을 거라고 이걸 예상을 할 수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네.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제조 과정이라든지 뭐 유통 과정 아무런 문제가 없이 네. 안전하리라 생각하고 포장을 뜯었는데 네. 여기에 애벌레가 있고 꿈틀거리고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죽어 있는 다른 애벌레까지 있다 이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충격을 받고 놀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홍수민 아나운서. 네. 이런 화랑곡나방뿐만 아니라 이 제품에 벌레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번 이 MBN의 단독 보도로만 알려진 게 아니라 그전에도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다면서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제보가 있었습니다. 네. 뭐 라면에서도 발견이 되고 네. 견과류 식품에서 발견이 되고 네. 작년 한 해만 5천 건이 넘는 사례가 세상에.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 라면, 시리얼 그렇습니다. 이런 제품 등에서요. 그런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발견됐던 거는 뭐 네. 라면에 뭐 유충 한 마리, 성충 한 마리 이렇게 발견이 되었던 건데 네. 이번에는 정말 뭐 여러 마리 흰색 벌레도 보이고 검정색 벌레도 보이고 흰색 벌레는 유충이고 검정색 벌레는 이제 성충에 다다랐던 벌레거든요. 네. 여러 가지 벌레가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는 점이 네. 굉장히 뭐 짚어볼 점입니다. 네. MBN 민지숙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제 이게 알려지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어제 하루 상당히 충격이다 이런 댓글도 올려주고 계신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이런 벌레가 한번 발생하면 가정 내에 보관 중인 과자, 라면, 또 이런 다른 식품에까지 오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날카로운 이빨이 있기 때문에 주방에서 흔히 쓰는 세상에 지퍼백 있죠? 지퍼백. 비닐 포장재 이런 걸 쉽게 뚫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서 이 김군의 어머님도 어안이 벙벙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리온 측의 이 대응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했는데 오리온 측은 이 벌레가 에너지바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구멍이 원래 에너지바 같은 데는 있어서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구멍이 뚫려 있을 수는 없고 네. 아마 뚫려 있다면은 bio 네. 과정에서 이렇게 막 벌레가 뚫고 들어갔거나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사실 제조 과정에서는 네네네. 살아있는 뭐 생물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실 제조 과정은 그 열을 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매장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좀 오픈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났다면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 변호사님. 네. 이 관계자는 우리의 국어 실력, 독해 능력을 시험하나요? 뭐라고 하냐면요. 구멍이 원래 에너지바 같은 데 있어서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구멍이 뚫려 있을 수는 없고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경로로 이제 이 벌레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좀 돼야 되겠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장지가 만약에 뚫을 수 있을 정도라면 벌레가 네. 그것도 과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하. 거기다가 이제 제조 과정에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책임을 좀 많이 진다고 봐야 되겠지만 네.
포장지 자체를 벌레가 못 들어갈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닐 자체를 잘못 만든 게 또 과실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벌레가 유통 과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네. 그것도 이제 오리온 측에서 책임을 좀 져야 되기 때문에 아하. 제조 과정에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네. 이거는 책임의 여지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저 해명이 사실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 오리온 관계자가요, 그래요. 보통은 제조 과정에서는 살아있는 생물이 나올 수 없거든요. 사실 제조 과정,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 관계자 말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는 거예요. 사실 제조 과정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물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 문장이에요. 매장에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는 오픈돼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공간도 넓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점점점입니다. 아니 그러면 최명근 원장님, 우리는 제조 과정상 이게 벌레가 들어갈 수가 없어. 만약에 벌레가 들어갔다면 이거는 그 제품을 진열해 놓은 매장책, 슈퍼마켓 같은 데 책임을 물어봐야 될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사실 이러기 전에 좀 더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맞아요. 모든 제품에는 이 제조일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벌레가 나왔을 때는 그 벌레를 보게 되면은 성충이라든가 개수를 보게 되면은 네. 어느 정도 그 안에 있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조일자가 상당히 어느 정도 오래된 제품이었고 네. 벌레의 나이를 봤을 때 그 벌레가 제조에서부터 있기에는 네. 만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 말이 맞을 수도 있는 건데요. 네. 만약에 제조일자가 굉장히 근접해 있고 아하. 그런 다음에 벌레 전체의 나이라든가 그거를 봤을 때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제조 과정에서 그러네. 문제가 그거 있었을 일리 있는 가능성도 지적이시네요. 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하. 그러고 만약에 포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경고 문구가 없잖아요. 혹시 벌레가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서 먹으세요. 라는 포장이 있지 않은 네. 거고요. 그런 다음에 포장 자체에 있어서 얼마나 슈퍼마켓이나 유통 과정에서 얘기를 갖다 잘 전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하.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확인을 해달라든가. 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구멍 얘기를 한 거는 이 두 사람의 구멍의 의미가 달랐던 거예요. 뭘까요, 그러면? 에너지바를 딱 보게 되면은 에너지바를 깐 다음에 에너지바를 먹으려고 하게 되면 송송송송 구멍이 있습니다. 아, 절단면에? 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벌레가 들어가서 자랄 수 있다는 얘기를 갖다 이제 물어봤고요. 네. 그랬더니 이분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 구구멍이 구구멍이라 생각하지 못하고요. 네. 포장에는 구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라고 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국어 독해 능력 시험만 네. 보는 거냐 이렇게 제가 여쭤본 네. 거예요. 네. 네. 아하. 자, 그런데요. 오리온 측의 설명도요. 이거 잘못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슈퍼마켓 측의 책임이 있는 듯 그런 뉘앙스로 떠넘기면 안 돼요. 그럼 슈퍼마켓 분들 발끈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품에 벌레가 발견되는 게 이번 MBN 보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그게 이제 유통 과정 중에서 좀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초코우유나 곡물가루가 이제 많이 지금 혼합된 제품에서 주로 발생하는 건데 저희도 이게 좀 사례가 많아서 그 업소에 이제 포장지 좀 개선하라고 계속 저희도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포장지를 개선을 하려면 그 단가가 안 맞춰진다는 거예요. 업체 측 입장엔. 곽 교수님, 네. 그거 보세요. 이유 없는 무덤 없다고요. 이게 네. 근본적인 이 원인이 있었네. 포장지에 문제가 있었네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어떤 안전과 건강, 뭐 이걸 위한 투자는 기본적인 건데 네. 오히려 뭐 단가가 안 맞다, 돈이 제품 가격이 약간 높아지니까 네. 그냥 싼 포장지를 쓴 건데요. 네. 만약에 이 포장 위생적으로 그리고 안전한 포장지를 갖다 만들어서 네. 유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네. 갖다가 하지 않았다. 이거는 아하. 굉장히 자기들의 어떤 책임을 갖다가 네. 회피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말에 답이 있어요. 그렇죠. 이 포장지 개선하라고 수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요구를 했는데 그 업체 측에서는 포장지 개선하려면 우리 단가를 못 맞춰 이랬대요. 아니 이게 답이 있잖아요, 여기. 결국은 사실 책임 부분을 좀 가리려면 네. 사실은 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네. 유통업체도 책임이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 궁극적인 부분은
포장지가 만약에 완벽하다 그러면 네. 유통하는 과정에서 이 벌레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아마 책임 부분을 만약에 이제 뭐 이거 사건 가지고 소송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 책임 소재를 묻는다 그러면 네. 유통하는 부분도 책임을 좀 져야 될 것 같고 네. 궁극적으로는 포장지 부분 때문에 단가를 아끼기 위해서 아꼈던 부분 그 부분은 책임을 좀 져야 될 거고 앞으로는 포장지 자체가 이 하랑 공나방이라든지 벌레가 못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명규 원장님, 이게 오리온 측에서 또 오리온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에서 이런 벌레가 발견되는 제보가 여러 채 잇따르고 있지만 이번 오리온 측에서 이렇게 전화상으로 응대할 게 아니라 이 피해를 보신 이 제보를 하신 그 가정이 직접 관계자를 보내서 정중히 사과하고 제품을 수거하고 그리고 응당 정신적 피해를 좀 보상해주고 이런 진심 어린 사과 대응이 필요한 게 지금 소비자들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바라는 게 아닐까. 이걸 가지고 무슨 뭐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네. 이게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그냥 제품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하. 그런데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로 인해서 무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본인은 미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한 어떤 불쾌감이라든가 그런 거는 네. 그런 어떤 그 계산으로 따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왠지 뭔가 이상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뭔가 몸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내 네. 몸에 다가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려서 네. 제조사에서 대처하는 게 훨씬 더 올바랐었다고 생각이 네. 돼요. 실제로 이 어머니의 인터뷰 뒷부분을 들어보면 네.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요? 사실 뭐 죄송합니다. 요 한마디 유통 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한마디만 들으면 괜찮았을 법한데 아하. 계속 이 오리온 측에서 뭐 포장지가 문제다. 사실 그 벌레가 턱이 강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네.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아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니구나. 아하. 이게 모두의 문제가 맞아요.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요, 답이 여기에 분명히 있어요. 포장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앞으로 이런 화랑 곡나방뿐만 아니라 많은 이 견과류를 좋아하는 벌레들이 많은 제품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 제조사들은 아, 원래 그 벌레들은 그런 제품을 좋아하는 습성이고 턱이 강하고 막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드세요라고 우리한테 지금 이해하라는 얘기입니까? 소비자한테?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게 제일 나쁜 범죄예요. 제일 나쁜 겁니다.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도요. 이 먹는 거 가지고, 속된 말로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제조업자들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소비자들에게 진정으로 더 다가가는 조금 더 신경을 쓰겠다는 그런 다짐을 해주는 계기로 삼기를 진심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이 집에 찾아가서요.